하이나인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티파니 마이어입니다. 태풍 하구핏이 중국 동해안을 강타한 가운데 지난 5일 중국 저장성에서 한 여성이 아파트 11층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강풍에 베란다 창문이 날아가면서 집 안에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베란다도 파손될 정도로 바람 피해가 심했습니다. 시 당국은 아파트에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 난 아파트 인근 다른 건물도 계속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주변의 한 건물은 집안 일부가 가라앉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기울어진 건물은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과 비슷해졌습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들도 모두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건설사가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난 것은 건설사가 당국에 4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 법률 대리인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이어 이번에는 신종 분이아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해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퍼진 신종 분이아 바이러스는 진드기를 통해 전파돼 진드기병으로도 불립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신종 분이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7명이 숨지고 60명이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쑤성에서는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한 65세 여성이 신종 분이아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종 분이아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2007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모기, 진드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사율은 10% 이상입니다. 감염 증세는 발열, 피로, 메스꺼움, 복통과 식욕 저하 등이며 잠복기는 2주 이내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안후이성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요. 홍수 대응을 위해 댐과 제방을 무너뜨린 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전체 감염자의 30%, 전체 사망자 50% 이상이 안후이성에서 나왔습니다. 강제로 사람의 장기를 절취하는 이른바 강제 장기 적출이 중국에서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보고가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전화 녹취에 따르면 이식 수술용 장기를 떼어내 피해자를 직접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충격적 발언이 중국의 한 외과의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을 금지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는 배치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한 외과의사는 신분을 감춘 조사원의 질문에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적출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NGO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추적하는 국제기구에서 진행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의 심신수련법으로 1999년부터 중국 정권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의 친척인 것처럼 질문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중국 시안의 시징병원 신장 이식의사입니다. 시징병원은 중국 공군의과대학 부설병원으로 의사 대부분은 군의관입니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장기를 떼어낼 대상자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我知道你说的这个意思，他到时候如果到时候就是你们只要胆子大，就是你们胆儿大，到时候在就说是有这个问题有的时候，只要他到时候在我们医院，你们只要敢看，我可以把你领到床头让你看一下，等会儿取的是就是取的时候你肯定看不到有谁，我在手术室取了啊，对，没问题。到时候我可以让你看一下，就是说你能够亲眼看到这个人就是20来岁。 의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이식 수술에 사용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你是做拿的仿工器官，但是你公开不能这样说，只能说是有质的、没有病的、没有原发病的这种供体。对，是这么个说法。你这么说是对的。 조사자는 의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의사에게 조사에 협조하고 장기 적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려 했는데요. 의사는 거절했습니다. 你能不能接受配合我们调查，把这个前前后后的黑幕告诉我们？这样呢，真的啊？不能。为什么呢？你是怕是吧？不用。啊？我跟你讲。不用。对呀，那法轮学只是一个信仰，对不对？那国家宪法。那是别的事情和我没关系，我就一个老百姓。 你跟我说那些没有用。但是你是个老百姓，但是你直接参与了这一次活摘器官的这个事情，对吧？你是手术者，你也是参与者。说的好像你不用跟我说这个什么反党理论，不用跟我说这些。你觉得有恃无恐是吧？但是你要知道，不是说有恃无恐，你不用跟我说这些。我给你争取。中国就是一党制，你不用跟我说这些。
더 많은 정보는 occultjustice.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권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홍콩 문제 공동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 경찰청장이 대상임에 필요에 따라 제재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마그니츠키 제재는 2012년 미국이 도입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권유린국에 내리는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뜻합니다. 8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홍콩 인권 활동가들이 처한 인권 유린을 다루며 국제인도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5개월의 조사 끝에 홍콩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의료 지원이 영향받았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 및 홍콩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이후 나왔는데요. 현재 미 국무부는 제재 대상자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은 자신이 미국에 재산도 없고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그녀의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람은 남편과 아들이 영국 국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캐리람은 2007년 홍콩 관료가 되기 전에 영국 국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리람이 미국에 자산이 없어도 홍콩의 다른 고위 관료들처럼 영국에 자산을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이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중립국인 스위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부 장관도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시스 장관은 중국에서 인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일국양제 원칙이 폐기되면 홍콩에 투자한 많은 스위스 기업들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부자들을 분석하는 자산 컨설팅 업체 웰스엑스에 따르면 홍콩은 100만 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홍콩은 또 1조 달러 규모의 자산관리 사업을 자랑하는데요.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뉴스 아시아는 홍콩 국가안전법으로 많은 자금이 위험에 빠졌다며 홍콩의 부호들이 대규모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호하는 이전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스위스를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중영 공동선언에서 97년 홍콩을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홍콩은 금융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국가안전법은 그를 완전히 위배한 겁니다. 카시스 장관은 스위스와 중국이 지난 70년간 건설적이지만 비판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중국 공산정권의 정치적 변화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권을 항상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정권의 인권 유린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카시스는 중국이 현재 방향을 고수하면 서방 세계가 더욱 단호히 반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 내부의 일이라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지난 2월부터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해온 인도가 금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앱이 금지 대상입니다. 샤오미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바이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공자학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국은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 7곳을 대상으로 양국 대학이 체결한 54개 양해각서도 심사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지난 4일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도 정부의 공자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해달라, 정치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권이 후원하는 공자학원은 중공선전기구로 미국과 영국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